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7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피해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위해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과 협력. 광명시 시장 박승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은 지난 17일 광명시 학대 피해 장애인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정신건강 및 학대 피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연계하는 체계를 활성화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문수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광명시의 학대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과 협력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 당사자 회복지원사업 정신건강 조기 발견 및 예방 서비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광명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http://www.gmmhc.or.kr을 참조하거나 전화,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2-897-7787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시민 호응속 55% 신청 돌파.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지난 3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이 2주 만에 55%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18시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은 55.15%로 지급 대상 11만 7,007세대 중 6만 4,524세대가 신청을 마쳤다.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곳은 5,043세대 중 3,027세대, 60%가 신청한 광명 6동이었으며 가장 많은 세대가 신청한 곳은 1만 2,858세대 중 7,249세대가 신청한 철산 3동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의회와의 협치로 지급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 분의 시민도 빠짐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28일까지이며 세대주 명의의 스마트폰에 경기지역 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5월 4일까지로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세대주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뿐 아니라 세대원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구리시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구리시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인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기반으로 배움에서 현장까지 한 번에 대쉬 유통관리사 및 경매사 양성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사업안을 지난달 도에 제출했다.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적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 엄격한 공모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시는 유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올인원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고 유통관리사 및 경매사를 희망하는 자이며 모집인원은 14명이다. 아울러 관내 및 기업 청년은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13주간 주 2회, 화목 예정, 총 95시간, 구리농수산물공사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세부 실천 과제 중 하나인 구리시형 일자리 창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유통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구리농수산물 도매 시장 연계를 통한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협력 상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안내. 구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른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한 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및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시에는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 내에 가까운 자치단체에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시 군마다 운영 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후 방문하길 권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세 사기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경기도 장애인 제6회 스포츠 토토 휠체어 테니스단 연고지 지정 협약 체결.
광주시는 22일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스포츠토토와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구성된 스포츠토토 휠체어 테니스단의 연고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한 개 팀의 창단 효과와 동시에 장애인 전문 체육을 육성 및 지원하고 스포츠토토 휠체어 테니스팀의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테니스단의 연고지를 광주시로 지정하고 경기도와 광주시가 스포츠토토 휠체어 테니스단에 연간 5천만 원, 경기도 3천만 원, 광주시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대회 출전 시 경기도 및 광주시 대표로서 광주시 엠블럼 및 로고를 부착하는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방세환 시장은 소속 선수 5명 중 현 국가대표 선수 4명과 2022년 국가대표 선수 1명이 모인 국내 최우수팀과 연고지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 이전에도 광주시민체육관 테니스장을 주요 훈련 장소로 이용하는 등 광주시와의 인연이 깊은 스포츠토토 휠체어 테니스팀의 향후 우수한 성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경기도 성과평가 1위 달성. 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한 2020세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A그룹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체계적인 성과평가 관리로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의 효율성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시는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인 클럽 지원 분야,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생활체육 지원사업 우수 사례 제출 등 A그룹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6.9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남윤구 상임부회장과 여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장애인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설립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8일 10명의 부회장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 완전체를 완성했으며 장애인 체육 육성과 발전을 위해 사무국 직원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탄벌동 찾아가는 건강복지 더 플러스 상담 운영. 광주시 탄벌동 동장 윤병성 은 오는 4월부터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관내 출산 가구 및 만 65세 어르신 가구의 탄벌동 소속 간호사가 방문해 혈압, 혈당, 체온 측정,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가구별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누락된 복지 서비스가 없도록 점검하는 찾아가는 생애 맞춤형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에 동의한 출산 가구는 상담을 통해 저소득층인 경우 탄벌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제맘, 편한 출산 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후원 자원을 통한 출산 물품 꾸러미도 함께 지원한다. 산모가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혈압 혈당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압 혈당 자가 측정 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만 65세 노인 진입 가구는 건강 상담을 통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각 유관기관으로 연계되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애 맞춤형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벌동장, 동장 윤병성 은 찾아가는 건강복지 상담을 통하여 각종 정보에 대한 집중 안내가 필요한 생애 전환기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탄벌동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삶과 통합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 및 혜택 연장. 광주시는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됐다. 개정 내용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시 환급 대상자는 총 352명, 환급금 총액은 1억 3,400만 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세 감면 혜택 없이 취득한 광주시민이다. 감면 혜택 없이 해당 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돼 취득세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서 제출 없이 광주시 차량등록과에서 직권으로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초에 자동차 소유주, 납세자, 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납세자는 위택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법령 개정 등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환급 대상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